이번에는 회로 부품 적합성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사님, 적합성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부터 알아봐야 할까요? 네, 3D 프린터의 회로 설계 시 설계 사양에서 부품의 적합성에 가장 민감한 부분은 프린터 동작 부인 모션 파트입니다. 특히 실제 전기적 신호를 기계적 힘으로 변환하는 주체인 구동 모터 부분이 핵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구부의 설계 사양에 따라 부하 하중 등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3D 프린터 모터의 특성과 용량 규격 등에 대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학습을 하고 나면 학습자가 회로 설계 시 설계 요건에 부합하는 전격 용량의 부품을 선정해서 설계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모터의 구동 모드 중 특히 위치 제어 기능이 중요한데요. 3D 프린터의 기구부 구동에서 모터는 3D CAD 모델의 형상에 따라 정확한 위치 제어로 노즐과 프린터물을 이송시켜 형상을 적층 제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서 말씀하셨던 서보 모터와 스태핑 모터 중 어느 모터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고전적인 모터인 AC나 DC 모터는 회전자의 관성 특성 때문에 단순한 전원 스위치만으로는 정확한 위치 제어가 힘듭니다. 그래서 로터리 엔코더와 같은 별도의 센서를 장착하여 피드백 제어로 위치 제어를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AC나 DC 모터는 별도로 제어 회로를 구성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네요. 네, 이러한 부가 시스템과 별도의 제어 회로 구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센서가 없이도 입력 펄스만으로 정해진 각도를 손쉽게 동작할 수 있는 스태핑 모터가 3D 프린터에서 대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토크가 요구되거나 정밀한 제어가 요구되는 산업용이나 대용량의 3D 프린터에서는 DC 모터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스태핑 모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스태핑 모터와 드라이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터의 구동 전류 전압, 그리고 회로의 신호 전류와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터를 사용할 때 전압과 전류를 증폭해주는 드라이버를 중간에 매개체로 사용합니다. 스태핑 모터는 제어를 위한 회로 설계 구성이 비교적 간단하여 프린터에 주로 사용되며 3D 프린터 헤드를 움직이기 위한 작동기입니다. 그럼 드라이버 스태핑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부품이군요. 네, 드라이버는 정역회전, 회전수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전기적 신호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강사님 스태핑 모터의 사양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죠. 먼저 홀딩 토크는 모터가 여자 상태에서 정지해 있을 때 출력 샤프트에 가해지는 외부 토크에 반하여 발생되는 최대 토크를 말합니다. 그리고 디텐트 토크는 모터가 무여자 상태에서 정지해 있을 때 출력 샤프트에 가해지는 외부 토크에 반하여 발생되는 최대 토크입니다. 그 다음 폴인 특성은 입력 주파수와 그 주파수에서 모터 구동을 시작할 수 있는 최대 토크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고, 폴 아웃 특성은 입력 주파수와 모터 구동 시작 후 폴인 특성 영역으로부터 서서히 증가되는 입력 주파수와 모터 회전을 동기시킴으로써 얻어지는 최대 토크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최대 자기동 주파수는 무부하 상태에서 모터가 입력 신호에 동기되어 움직이고 멈출 때의 최대 주파수를 말하고, 스텝 각도 정도는 이론 스텝 각도와 실제 측정 각도와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최대 응답 주파수는 무부하 상태에서 최대값이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는 자기동 주파수와 동기되어 회전할 때의 최대 주파수를 의미하고, 스텝 모터의 회전 속도는 일반적으로 PPS로 나타냅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강사님, 이번에는 스태핑 모터의 구동 방식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모터 내부의 상해 여자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유니폴라는 각 스태핑 모터 상의 권선의 인간 입력 전압이 항상 같은 극성을 갖게끔 구동시키는 방식입니다. 네, 비교적 구동 회로가 간단하네요. 네. 바이폴라는 스태핑 모터의 동일권의 입력 펄스의 극성을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두 개의 극성을 동시에 여자시킴으로써 자력의 강도가 높아져 저속에서는 높은 토크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속 구동 시 토크가 높군요. 이상 여자 방식은 스태핑 모터 4상 중 2개 상이 함께 입력 전원을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1, 2상 여자 방식은 순차적으로 1상과 2상을 반복해서 펄스를 인가하는 방식이고 4상 여자 방식은 8선 스태핑 모터 사용 시 4상 펄스를 이용하여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3, 4상 여자 방식은 1, 2상 여자 방식과 같이 3상과 4상을 교대로 입력하는 방식인데요. 보다 높은 분해능을 얻을 수 있고 진동이 적은 게 장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스태핑 모터의 다양한 구동 방식을 알고 나니까 사용 목적에 맞는 구동 방식의 스태핑 모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 볼까요? 회로부품의 적합성이 3D 프린터 성능에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이니까 제작 초기 단계에서부터 부품 적합성 검토를 꼼꼼히 해야겠어. 이 스태핑 모터가 3D 프린터 모터로 적합한지 살펴봐야겠는데 헤드랑 프린터 무게를 합치면 최대 무게랑 속도는 무엇을 그리 골똘히 생각하고 있나요? 네, 강사님, 회로 부품이 적합한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디 한번 볼까요? 계산된 토크보다 이 스태핑 모터 용량이 작아서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용량의 모터로 선택 범위를 재설정하고 허용 토크가 요구 토크 이상을 제시하는 부품으로 재선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 동호 학생이 조사한 스태핑 모터의 값을 비교해 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죠? 전류나 홀딩 토크의 값이 다른데요. 그렇죠. 기존 모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로의 정기적 용량에 대한 모터를 선정하는 방법은 우선 기존 스태핑 모터 사양 중 전압, 전류를 확인하고 이들 범위 안에서 모터가 발생하는 홀딩 토크 또는 최대 여자 정지 토크의 값을 확인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필요 사양에 따라 맞는 스태퍼 모터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우선 모터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볼까요? 모터의 재선정은 다 완료되었고 이전 모터와 드라이버 성능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강사님, 기구부 보강을 하기 위해서 모터나 드라이버 변경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리고 기구적 변화만으로 성능을 높이려면 기구부 보강을 실시하는데요. 변경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나 보통은 헤드의 무게나 프린팅의 무게가 원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기구부 보강은 슬라이드 바를 이중으로 설치하거나 볼 스크류에 LN 가이드 같이 부품을 교체하는 방법을 적용합니다. 그럼 모터 사양으로 인해 토크가 부족한 경우에도 기구적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만약 벨트 구동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다면 벨트 풀리와 벨트의 비율을 조절하여 토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볼 스크류가 1회전당 이송 거리가 짧게 조절하여 가능합니다.